이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예. 자, 지금 산업화에 대한 공과를 기술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역사 교과서에서 박정희, 이승만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술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상관이 있는데요. 어떻게 기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여튼 그거하고 연관되는 네.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이 밀리언셀러 영화들은 좀 보는 편입니다. 최근에 봤던 영화가 이제 연평의 정도 있고 국제시장도 있고 또 영화 변호인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라는 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두운 측면을 애써 외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대한민국 역사라는 것은 이 영화처럼 연평해 전에서 나오는 그런 그 애국적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영웅들의 스토리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필부인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위해 가지고 이 헌신해서 노력해가지고 가정을 갖다 이루고 하는 그런 국제시장의 아버지 모습도 있고요. 영화 변호인 시대에 있던 그런 이 권위주의 시대에 있어가지고 억압받고 탄압받고 정말 억울한 이 위해를 당하고 하는 그것도 다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저는 서술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역사책들 갖다 보면은 아까 권희영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했다 하셨다시피 너무 운동사적인 정치 운동사적인 측면이 치우쳐 있다. 그건 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조명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저도 우리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평가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좋게도 나쁘게도 변화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역사라는 게 고정된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실 중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문제니까 이게 무슨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고정된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현 정부에 계신 정책 당국자들이 현행 교과서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술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점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여하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교과서로 이걸 바꾸는 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얼굴에 흑칠을 더 하는 거라고 봐요. 딸 손으로 이걸 하면 제대로 한 경우에도 오해받고요. 자기 손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점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조전혁 의원님 말씀이나 우리 권혜영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전체주의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역사교육의 목표가 국민 만들기다. 무슨 교육 목표가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이 뭐예요? 교육은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는 국민이기 이전에요. 인간이에요. 국민으로서 생각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과서로 어떤 사람들을 국민으로 만든다? 이거는 전체주의예요, 이게. 이게 전체주의고 우리가 교육을 생각을 할 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자기가 가진 본성과 자기의 소망에 따라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교육이지.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상태가 되도록 그걸 맞추는 거는 분재하는 거예요. 소나무 분재하듯이요. 이거는 소위 피히테류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에 나왔던 국가가 강제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한 가치 기준에 입각해서 볼 때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이게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간 게 히틀러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간 게 스탈린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들 속에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사회에서라면 당연히 완전히 극복했어야 될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그 때문에 저는 좀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제가 대답을 하죠. 예. 네. 국민 만들기가 전체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렇잖아요. 특정한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국민들을 그 우상화된 그 지도자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복속시키는 거죠. 그게 전체주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제 말씀을 좀 더 들어보세요.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지도자에게 국민들을 복속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금
그 유시민 의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각 개인이 인격을 가지고 개인적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성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국민 만들기입니다. 건강한 시민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국민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이 건강한 시민 만들기라. 즉 어떤 그 이 특정한 전체주의적 지도자에 복속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시민이 개인적인 자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민 만들기라는 겁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보러 아니 제가 한마디만 예. 붙일게요. 네. 저는 국가를 위해서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저한테 국가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금 단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고 아니 그거는 권희영 선생님의 생각이시고요. 공동체를 위한 삶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거는 권희영 선생님의 생각이시고요. 네. 국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그러나 제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따위를 띠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니에요. 뭐 저도 저는 아닙니다. 예. 그냥 세상에 왔고요. 세상에 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운명으로 받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이라는 것도 운명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이니까 이 운명을 받아 안고 이 안에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뭐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삽니까? 왜 국가를 위해서 살도록 저를 누가 만드는? 아니 그건 그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저 상관 안 해요. 지금 그거는.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국가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안 했어요. 건강하게 시민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오케이, 얘기죠. 그건 좋습니다. 근데 좀 전에는요, 국가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 하지 실언으로 않습니다. 제가 그건 생각하고 오해하신 겁니다. 나중에 네, 모니터링 여기까지 해보세요. 하시죠. 제가 하나만 제가 보여. 한 말씀만 더 붙이면요. 예.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나를 제재해라.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이며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건강한 시민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거 자유주의고요. 전적으로 저는 네, 동감합니다. 네, 근데 그거하고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아니 맞아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필요한 겁니다. 조정 의원님 그렇기 말씀하세요. 때문에. 네. 저도